당뇨의 진단은 혈액 속에 있는 당 수치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네. 환자분이 체크하셨던 것처럼 공복혈당, 또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그렇게 많이들 하시죠. 예.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당뇨 환자분인데 며칠 잘 관리하고 예. 전날 공복을 잘 길게 하면은 전날 공복해서 대보면 정상 아래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자, 환희 씨 건강검진 해야지 그러면 한 일주일 전부터 해가지고 바짝 긴장해가지고 과자도 안 맞아. 먹고 맞아요. 그런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누가 합니까? 저는 한 3일 전부터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하면 한 3일 전부터 이제 살 좀 쪽 빼고 웬만하면 좀 이렇게 나물류로만 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기쁜 나날들을 보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인을 속이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제가 권장드렸던 식후혈당 그리고 당활색소 한번 알아볼까요? 식후혈당은요. 식후 2시간이 지난 후에 체크하는 거고요. 수치가 200 이상 나오면 당뇨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당활색소가 또 6.5 이상인 경우에 당뇨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당활색소 이름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죠. 네. 자, 당화 혈색소. 혈색소가 뭘까요? 혈색소가 뭐냐면 우리 몸에 보면 이 혈액에 적혈구가 막 떠다니잖아요. 네네. 근데 적혈구 안에 뭐가 있냐면 바로 포도당이 묻어 있어요. 당화혈색소라는 거는 이 적혈구 안에 있는 혈색소에 당이 얼마나 묻어 있는지, 당으로 인해서 얼만큼 산화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적혈구는 수명이 보통 90일에서 120일 정도 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이 혈색소가 당으로 인해서 얼만큼 산화가 됐는지를 지난 3, 4개월 그 평균을 보니까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거죠. 사실 혈당이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공복혈당, 네. 식후혈당, 당화혈색소까지 다 확인해야 이 널뛰기 하는 혈당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보면은 혈색소는 제가 정상이었고 네. 또 매일 혈당계로다가 내가 식후 혈당도 내가 체크를 해보지만은 뭐 거의 정상으로 나오는데 간혹 혈당이 높으면 뭐 한 107 정도 그 정도 나오고 또 100만 넘어도 너무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서 어떻게든 내가 이 널뛰는 혈당을 잡으려고 내가 평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평소에 보면은 95, 96, 97 그 정도로 제가 혈당은 늘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아까 그 사례에서 환자분이 처음에 병원에 왔던 이유가 밥만 먹으면 졸려서였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밥 먹고 졸린 게 혈당 건강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탁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혈당 스파이크. 자, 그래프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그래프를 보시면 식후 혈당이 1시간 이내에 급격히 높아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갑자기 땅 떨어지네요. 이 혈당 스파이크는요, 식후 2시간 이내에 혈당이 150 이상으로 오르거나 공복 혈당과 식사 후 1시간 내에 혈당이 50단위 이상 차이 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 증상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게 되고 이때 급격하게 고혈당에서 저혈당으로 떨어지면서 졸음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식곤증이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만약에 매번 식후에 졸음이 쏟아진다. 그러면 당뇨로 가고 있는 전조 증상이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런 혈당 스파이크 과정을 의사들은 숨은 당뇨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거의 지금 2천만 명 정도가 당뇨병 또는 당뇨병 관련된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당뇨는 대한민국의 국민병으로 진행 중입니다. 저 박민수 쌤, 이 대한민국의 이 국민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시는 겁니까? 예, 안타깝지만 예. 우리가 현실입니다. 진짜요? 그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병원 진료실에서 보게 되니까 네.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네. 당뇨병이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너무나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아유불급이 됐어요. 제가 근데 여기서 한번 퀴즈를 드려볼게요. 네. 학회 보고된 성인형 당뇨병, 다른 말로는 제2형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네. 제2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최연소 사례는 과연 몇 살일까요? 당뇨병 최연소 나이. 그래도 성인형이니까 성인이죠. 어르신일 거 아니에요. 성인이죠. 근데 요즘 좀 젊은 당뇨도 많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 30대 후반? 에이, 설마 한 40대. 아니 난 10대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커가는 아이들을 보다 보면 10대? 10대가 당뇨라고요? 10대까지요? 그건 그냥 비만 아닙니까? 그렇지. 적당히 비만을 줄 수가 있죠. 자, 나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 속의 체중계와 인형이 중요한 힌트입니다. 몸에 몇 킬로예요? 거의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 같은데? 설마. 초등학생만 돼도 인형 안 갖고 놀아요. 아니 종아리가 요만큼인데 물론 너무 짧지 않아요? 학회에 보고된 성인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최연소 사례 나이는 네. 3살입니다. 네? 3살이요? 3살? 예. 3살이면 36개월이에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요. 생후 어떻게 36개월인 애들이 당뇨에 걸려요. 말이 돼요? 예, 이 아이는 출생 당시에는 3.2kg으로 정상이었지만 네. 가족의 어떤 식습관이 이 가족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네. 체중이 3살인데 무려 35kg까지 네? 증가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그 부모님들의 그 식습관이 이제 자녀에게 그대로 유전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과식,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의 나쁜 생활 습관이 겹치게 되면 네. 당뇨 가족력이 없어도 당뇨 발병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영상을 보시면 장기 사이사이에 저렇게 노랗게 껴 있는 것이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지방이에요? 벌써 색부터가 너무 아, 저렇게 생겼구나. 예, 나쁜 식습관으로 인해서 몸속에 내장 지방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이 내장 지방은 염증 인자를 이렇게 분비하는데 예. 이 염증 인자는 인슐린 호르몬을 공격해서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내장 지방이고 저게 이제 뭐 췌장이나 간이나 콩팥이나 그 심장이나 옆에 가게 영향을 되면 끼치겠네요. 더욱더 독한 내장 지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걷어내고 싶어요. 실제로 체중이 1kg 증가할 때마다 당뇨병 위험은 9%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당뇨병이 있는 여성 환자의 64.6%가 복부 비만이 있고 당뇨병 환자의 약 49%가 비만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만을 당뇨병의 방아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예전부터 뭐 이게 빵을 비롯해 가지고 탄수화물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뭐 아내랑도 둘이 맛있는 걸 많이 먹으러 다녀요, 제가. 그러니까 그 아내도 근데 금세 혈당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내는 저처럼 이게 체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사실 좀 마른 편이거든요. 맞아, 날씬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은 마른 편에 속하는데 그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진짜요? 저희 식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우리 아내도 그 마른 당뇨라고 그러던데. 마른 당뇨요? 예, 예, 마른 당뇨요.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비만과 당뇨는 1+1 한 세트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그렇죠. 마른 당뇨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보통 마른 사람이 당뇨에 안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네.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 중에서 비만인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비만이 아닌 사람이 많을까요? 왜냐면 마른 당뇨라는 단어는 사실 너무나 생소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도- 좀 찐 사람들이 더 많죠. 아니, 마른 당뇨가 예. 있긴 있겠지. 기본적으로 많긴 그랬잖아요. 많은데 마른 당뇨가 좀 있겠죠. 있겠죠. 예. 그냥 조금 있는 정도 아닐까. 당연히 비만일 아니, 당연히.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아마 물어보신 이유는 네. 아니라서? 정답은 비만이 아닌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 진짜? 절반보다 살짝 더 많은 51%가 비만이 아닌 당뇨, 즉 진짜? 마른 와. 당뇨예요. 네. 와. 그래서 이런 마른 당뇨가 생기는 이유를 설명을 해보자면요. 몸에 포도당은 많아요. 근데 에너지로 쓰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근육 지방에서 에너지를 끌고 와서 몸이 점점 말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비만하지 않으니 당뇨가 아니겠지라고 방심해서도 안 되고요. 특히나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근육이 적어지는 거는 더 큰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데도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욱더 혈당 관리에 유의하셔야 하는 거죠.
사실 당뇨가 진짜 무서운 게 이게 증상이 없이 괜찮은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이 합병증 때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당뇨라는 건요, 혈액 속에 당이 많은 거잖아요. 당이 많으면요, 어떻게 되면 끈적끈적하게 되는 거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액순환이 당연히 잘 안 되고요. 혈관벽에 피떡 같은 찌꺼기나 지방 덩어리가 붙으면서 혈관을 점점 막게 돼요. 이런 신경병증이 악화가 되면요, 온도나 촉감을 느끼는 감각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둔해져요. 그래서 당연히 둔해지기 때문에 발에 상처가 생겨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감각을 느끼지 못해서 상처를 방치하게 되면 상처가 커지면서 염증이 생기고요. 발가락이 썩어서 괴사가 돼서 절단하는 상황까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처럼 들리시잖아요. 근데 실제로요, 당뇨발로 인해서 한 해 평균 2,000명이에요. 2,000명? 1년에 절단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2,000명이에요. 진짜 많다.